10월 29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의 5주차 경마 주간입니다. 일단 말관들이 다 상금을 벌었어요. 벌 만큼 다 벌었기 때문에 약간 이 복병마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옥석을 잘 가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 중에 확실하게 변화 왔던 마필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홍 10월의 마지막 경마 중간 한번 자신있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병마가 의외로 잘 나타나 있고, 또 따라가는 전개하는 마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주로 자체를 보면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런 부분 꼼꼼히 체크해서 꼭 승리할 수 있는 경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2세마 1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0마리 출전하는 경주 편성인데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훨씬 더 유리하죠. 일단 5번마 주몽천하가 일단 지난번에 4착을 오면서 이번에도 인기마로 팔리고 있습니다. 스타트 능력은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은 안쪽에 2번마 시풍역을 3번마 한강질주, 안쪽에 1번마 제타마스터까지 상당히 안쪽에 빠른 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5번마 주몽천하 같은 경우는 실전에서 스타트 능력을 보여줬지만 중속이 부족해요. 스타트는 이탈 자체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나와가지고 중속에서 4코너 돌기 전에 다른 말들이 넘어가 버리니까 안쪽에 약간 갇혀는 모습입니다. 조교도 지난번보다 뭐 강한 조교를 하지 못하고 나오고 있는 만큼 5번마 주몽천하를 축으로 놓고 때리기보다는 안쪽에 있는 1번마 제타마스터나 2번마 신풍역을 3번마 한강질주, 이 3두의 마필이 좀 더 유리해 보이는 경주 편성입니다. 3번마 한강질주를 그 중에서는 가장 세게 보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스타트 능력도 일단 보여줬고요. 중속에서 추진하는데 모래를 맞았을 때 일단 반응하는 모습도 좋았던 마필입니다. 8월 20일날 안말경주 편성에서 12번 게이트에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고요. 직전 경주 9월 24일 경주 때는 7번 게이트로 내려오면서 4선, 5선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가능성을 일단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일단 실전에서 두 번의 경험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3번마 한강질주가 이번에 박태종 기수가 마무리 조교를 하고 52조 김동균 조교사의 팀장이죠. 조교보 출신인데 조교를 상당히 잘하는 조교보입니다. 박상규 조교보라고 상당히 조교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박운독 조교사 마방구 때부터 상당히 그 능력 마필들, 요런 마필들 상당히 조교를 많이 했거든요. 3번마 한강질주가 지금 경매가가 5,500만원짜리 안말입니다. 나기두 마조가 19조 곽영우 조교사 마방에다가 말을 다 넣었잖아요. 근데 요거 한강질주를 나기두 마조가 김동균 조교사 마방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박태종 기수, 나기두 마조가 잘 맞아 떨어지는 기술을 기용시키는 거죠. 자, 스타트 능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3번마 한강질주는 이제 변화가 왔다. 약간 어린 티가 났던 부분을 확실하게 변화를 줬고, 이번이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1등 상금이 3,300만원짜리 경주의 마지막 기회예요. 요거 뛰면 다음번에는 1등 상금이 1,300m 경주 1,300만원짜리로 내려가야 돼요. 무조건 강공해야 되는 거죠. 3번마 한강질주, 얘를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보고 들어갑니다. 2번마 신풍역을도 중속에서 선행을 레이스를 전개를 했는데 12번 게이트에서 스타트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게 막 강하게 추진하지 않았음에도 스타트에서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했거든요. 이번에도 뭐 앞선에서 무조건 움직일 수 있는 세력입니다. 테이크 차지인데 자마이고 혈통적인 기대치, 선행도 레이스 전개가 가능하고 뭐 따라가는 전개할 이유가 없겠죠. 54조 박천소 조교사 마박에서 박현우 기술을 기용시키는데 상당히 자신감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안쪽에 있는 이번 신풍여골과 3번마 한강질주, 요 두 마필을 세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3번마 한강질주를 좀 더 세게 보고 들어갈게요. 모래도 맞아봤고 두 번의 실전의 경험까지 있었던 마필이고, 1번마 제타마스터도 약간 덜 팔리고 있는 마필인데 일단은 현장에서 체중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502kg인데 조금 무거웠어요. 이 직전 경기보다 체중을 좀 더 빼고 나오면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배당 마필입니다. 장추열 기수가
복병마 안쪽에 있는 마필들은 상당히 다부지게 잘 타주고 있습니다. 최근 또 오창구조구사 마방의 말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충분히 1번 게이트에서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의 마필인 만큼 안쪽에 1번 제타마스터까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한강질주를 저는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보고, 이제 체중이 또 이제 지난번보다 더 빠지고 나오면 안 됐죠. 한강질주가 지난번에 465kg인데 여기서 지난번에 11kg가 빠졌어요. 여기서 더 빠지면 안 되고 이 체중을 유지하고 있으면 3번을 놓고 2번, 1번, 5번 이쪽에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만 나올스카이도요. 요것도 괜찮아요. 얘도 솔직히 말해서 이게 포위평의 마필인데 지난번에 체중이 23kg 불었으면서 마지막 끝걸음은 좋았어요. 그리고 이 나올스카이가 지난번에 스타트 나오면서 뒷다리가 미끄러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면서 이렇게 뒷다리 추진을 하고 이렇게 딱 밀었는데 이 추진했을 때 미끄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스타트를 실패했던 마필입니다. 끝걸음 자체가 좋은 만큼 6번은 나올스카이도 배당 마필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경주부터 배팅을 너무 심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그냥 능력 차이가 거의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마필 상태를 보고 배당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번만 한강질주 이 마필을 가장 세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네, 능력 차이 다 고만고만하죠. 일단 안쪽에 6번만 썬더 브라보, 3번만 성실공주 핑크, 2번만 글로벌 강타까지 상당히 능력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2세 마필들 1200m에 일단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3번만 성실공주 핑크가 2주 만에 빠른 출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그렇게 다리가 좀 짧아 보입니다. 약간 농당이리의 마필이 아니라 약간 다리가 짧아서 그런지 뭔가가 약간 결정력 자체가 약간 부족해 보여. 그러니까 지난번 데뷔전에서 실전에 딱 경험만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하정원 구이스에서 이제 몰로 기수로 교체를 하고 나왔습니다. 솔직히 뭐 혈통적인 기대치는 가장 높은 마필이죠. 얘도 현장에서 체중이 빼고 더 빠지고 나오면 생각이 필요하겠지만 여기서 뭐 2kg, 3kg 불거나 직전 경주 체중을 유지한다면 일단 한 번만 성실 공주 핑크도 일단 봐야 돼요. 6번마 썬더브라보도 약간의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과 왼쪽 제측을 강하게 때려야지만 다리 바꿈을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런 마필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앞선에 붙어야 돼요. 근데 이번 경주, 이 경주를 보시면 알겠지만 발 빠른 마필들이 없습니다.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4번마 제우시대가 그나마 그 중에서 선행으로 레이스를 정비할 겁니다. 근데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마이너스 5kg, 마이너스 12kg 워낙에 체중이 계속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마지막 끝걸음에서 아예 무너져 버렸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선두권에 치고 나갈 수 있는 전력이지만 현장에서 체중을 체크하셔야 된다. 3번과 4번이 앞선에서 싸울 수 있는 경주 편성이에요. 둘 다 앞말이기 때문에 앞선에서 약간 경합에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놓고 때린 충막감은 2번 막 글로벌 강타를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지난번에 신의 반전이라는 마필하고 약간의 부딪히면서 스타트에서 샌드위치 되고 약간의 방해를 받으면서 모래를 맞으면서 중속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발 빠른 마필 자체들이 없다. 3번과 4번을 빼놓고는 나머지 마필들은 다 고만고만한 레이스다. 근데 이번 막 글로벌 강타가 마지막에 올라오는 걸음 자체는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여기에 안쪽 2번 게이트 직전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8월 21일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13초 7의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제가 못해도 이 2번 막 글로벌 강타가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는 거죠. 2번 막 글로벌 강타 같은 경우도 혈통적인 기대치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여기서 무너질 수 있는 마필 자체는 아니고요. 6번만 썬더브라보도 일단 봐야 되고 4번만 제우시대도 일단 앞선에 붙을 수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제 체중을 체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번만 글로벌 강타를 가장 안정적인 축막감으로 놓고요. 일단 3번만 성실공주 핑크, 4번만 제우시대, 6번만 썬더브라보 요거까지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만 신의 반전은 계속적으로 좀 체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11kg, 플러스 6kg, 플러스 8kg. 현장에서 신의 반전은 체중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갈도 일단 이번에 바꿨습니다. 근데 딱히 더 좋아져 있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삼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박송이의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야심차게 박송이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안쪽에 해피나이스하고 4번마 희망워리어, 6번마 주얼리 베스트, 외곽이 12번마 런던 몬스터, 이렇게 5마리가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마필입니다. 이 5마리가 같이 뛰면서 러너몬스터 12번 러너몬스터하고 안쪽에 있는 1번 해피나이스가 2착 3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거의 뭐 박빙의 승부에서 라스트의 걸음걸이를 보여줬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 마필 자체들이 또다시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4번만 희망워리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선입 외곽까지 잘 붙었다가 3코너 부분에서 외곽에 있는 12번 러너몬스터가 압박을 가하자 약간 처졌던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4코너에서 다시 외곽으로 빼가지고 올라왔는데 임다빈기에서 2역 기수로 일단 변경되었다는 거, 그리고 직전 경주보다 조금 더 호전되어 있는 걸음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근데 이게 인기마예요. 근데 애가 또 희망워리어가 지난번처럼 약간 모리를 피하면서 요리조리 정말 잘 탈 수 있느냐, 또 그런 경주는 아니라는 거죠. 11번만 러너몬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강하게 밀어가지고 1코너 중반에서 선이 외곽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끌고 가면서 4코너에서 미리 치고 나갔거든요. 한 템포 빠르게. 근데 그때 오수철 기수가 상당히 잘 타줬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기수 자체가 조제로 기수가 바뀌면서 부담량이 56kg까지 올라갔습니다. 인기 1위로 팔리는 희망워리어와 12번 러너몬스터가 딱히 지난번처럼 또 좋아진 건 없고 단점만 좀 더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4번과 12번을 놓고 때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 반면 살아나고 있는 복병만 한 마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완전히 채찍의 반응도 좋았고 때리면 때릴수록 쭉쭉쭉 올라갔고 6등급의 완전히 부진마 경주 편성이다 보니까 의외로 약간 인기권은 약간 멀어져 있는 마필입니다. 그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을 내야 되는 경주 편성이고 그 중에 복병마 한 마리를 강하게 노리면서 중배단까지 한번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 대끼리 4번 12번의 대끼리 맞고는 공략하지 않으면서 박송희 전반부 첫 번째 승부처 추천 경주 자신있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200m 경주 편성입니다. 의외로 이번 경주는 빠른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쪽에 1번마 킹마운틴, 여기에 외곽에 9번마 한강의 기상, 11번마 퍼지데이, 여기 뭐 10번마 스마트파워, 여기까지 뭐 엄청나게 선행으로 레이스 전개하는 마필들이 의외로 많죠. 여기에 6번마 런던킹까지 앞선에 붙을 수 있는 세력입니다. 그 중에 일단 9번마 한강의 기상이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지난번에 스타트에 약간 주춤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중속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왔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때 박태종 기수가 힘한배를 들어가는데 힘한배에서도 말이 의외로 끌고 가려는 모습이 상당히 많았던 마필입니다. 중속에서 엄청나게 빨리 전개를 해가지고 이 한강의 기상이 4코너를 돌기 시점에 제일 꼴찌에 있는 마필은 이제서 3코너를 돌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레이스 흐름 자체를 엄청나게 빨리 끌고 갔죠. 근데 마지막에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약간 단점은 있지만 이번 1200m에 여기까지는 인정하고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승급자는 맞아있지만 상태가 너무나 좋아요. 상당한 걸음걸이를 가지고 있어요. 중간에서 끌지만 않으면 제가 봐서는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끌지만 않으면. 그냥 제가 봐서는 이 한강의 기상이 차라리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 더 나을 것 같아요. 무조건 뭐 선행마가 아니기 때문에 워낙에 안쪽에 1번, 6번 이런 마필들이 빠르기 때문에 굳이 선행을 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선행을 가더라도 그냥
꾹 잡고서 4코너까지 힘만 빌다가 딱 넘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이제 박대정 기수가 알고 있죠. 다른 기수들 뭐 신인 기술이 탔다면 이거는 무조건 끌려가면서 앞에 들이대겠지만 그렇게 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9번 한강의 기상을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고요. 외곽이 11번 퍼지데이가 있는데 얘는 지난번에 3코너 부분에서 한강의 기상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전개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의 모습도 보면은 전혀 모래를 맞지 않았던 모습이에요. 모래를 맞으면은 좀 덜 뛰는 스타일의 마필이죠. 근데 안쪽에 6번마 런던퀸, 안쪽에 1번마 킹마운틴이라는 마필, 두 마필이 있기 때문에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안쪽에 뭐 2번마 휘파람도 일단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외곽이 12번마 퍼지데이가 자리 선정하기에는 조금 더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자리 선정할 때에 그 자리가 없어. 일단은 안쪽에는 1번마 킹마운틴과 6번 런던퀸을 일단 보고 들어갑니다. 1번마 킹마운틴도 워낙에 스타트 능력은 약간 부족하지만은 중속에서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몰아갑니다. 약간 이게 머리가 높거든요. 근데 이 마필 자체가 500kg가 넘는 마필이다 보니까 끌고 가는 힘 자체가 워낙에 좋더라고요. 얘도 지난번에 1번도 지난번에 상당히 빠르게 레이스를 전개를 했습니다. 6번만 런던키는 확실하게 변화가 좀 왔고요. 지난번에 뭐 스포 조교가 없었던 마필이고 조교 때 약간 농땡이 기질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막 두 바퀴씩 스포 조교, 두 번의 스포 조교도 하고 또 조교 때 상당히 끌고 가려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완벽한 선행형 마필이라고는 보지 못해요.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제가 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9번이 선행을 가고 6번과 1번이 얼마만큼 모래를 피해서 타느냐, 이게 관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9번을 놓고 6번, 1번 쪽에 포커스를 두겠고요. 10번마 스마티 파워도 직전 경주 편성 자체는 조금 약한 편성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일단은 좀 더 잘 타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외로 좀 덜 팔리고 있는 마필인데 직전 정도의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워낙에 이번 경주가 빠른 흐름이기 때문에 취임한테는 조금 불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에 가는 마필 앞선에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9번 축으로 1번, 6번 이렇게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리선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박송이 좀 더 빨리 이번 경주 추천 경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반부에 한번 상황을 내고 후반부 편하게 한번 경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전반부에는 진짜 3경주, 5경주 딱 맞추고 좀 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쪽에 금화시크와 이 6번마 트로트퀸, 5번마 그린백 이 세 마필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1번마 금화시크 같은 경우는 지난번 다베디 기수가 스타트에 잘 나와가지고 안쪽에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고 외곽으로 빼가지고 두 마리 바꾸는 전개를 하면서 맥없이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체중이 10kg 빠졌던 부분도 좀 지난번에 조금 약간 찝찝했어요. 근데 그 찝찝함이 현실로 또 다가왔고요. 근데 이번에 조교 때 보니까 딱히 그렇게 또 좋은 컨디션 자체는 아닙니다. 이번 경주가 좀 더 이제 안말 경주 편성이고 지난번에도 이제 안말 경주 편성에서 졌다는 거죠. 그때 제가 이제 골든 스파이크를 놓고 때리면서 이 금화시크 이마필에 대한 단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체중에 빠졌다 말씀을 드리면서 적중을 시켜드렸던 경주 편성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뭐 거리가 이제 1300m 내려왔지만 조교 때 느낌은 지난번보다 더 못해. 보합세 딱 그 정도? 지난번에 그 정도면 이 정도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들더라고. 또 이 1번마 금화시크가 의외로 이번 경주가 좀 빠른 말들이 많다 보니까 자리 선정하기가 좀 더 어려워 보여요. 5번마 그린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하영 기술을 태우면서 이제 감량 이점으로 일단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린백이 4번의 경주에서 한 번도 안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송지철 기수가 이빠이 탔던 경주입니다. 계속 인기 3위, 인기 4위 뭐 다 팔렸던 마필이잖아요. 근데도 결정력 자체가 막 그렇게 뛰어난 마필은 아니야. 김하영 기수가 이런 말들도 무조건 앞선에서 들이대려고 초반에 막 밀어붙일 겁니다. 6번마 트로키트캔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금화시크한테 1마신형도 줬죠.
근데 지난번에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하면서 약간의 경합에서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외곽이 10번마 레전드 삭스라는 마필이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번하고 10번하고 약간의 경합을 할 수밖에 없어요. 10번의 기수 자체도 레전드 삭스가 오수철 기수 같아. 오수철 기수가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말들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거 봤습니까? 전혀 못 봤습니다. 오수철 기수도 요거 초반에 스타트에서 밀어붙일 겁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마필을 놓고 때려야 되겠습니다. 복병마인데 인기권이 좀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봐서는 이 마필이 중속에서 끌고 가는데 힘한배를 하는데 그 힘한배에서 기수가 소나기에 딱 집어넣었어요. 소나기에 딱 집어넣으니까 말이 뛰려는 자세가 엄청나게 좋아졌던 마필입니다. 그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쪽에 있는 1번마 금화시크하고 5번마 그린백 같은 경우는 후공 막고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력 막고는 또 다른 복병마를 한번 거기다 때려보면서 중배단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기마의 안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불안한 부분도 있다. 조교 때의 느낌과 현장에서 컨디션 자체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경주 추천 경주 조교 때의 인기마들이 불안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마필들이 다 승부를 안 해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살아나고 있는 복병마와 주력 막건도 복병마를 한번 강하게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국내상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나마 그래도 6번마 공곤인척은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량도 내려왔고 0.5kg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6번마 공곤인척이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도 가능한 경주 편성입니다. 그렇게 막 발빠른 마필 자체들이 없기 때문에 6번마 공곤일척이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6번을 일단 안정적인 충막감 그냥 버티게 하면 됩니다. 지난번만큼만 타면 되는 경주 편성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의 컨디션 자체를 유지하고 있고요. 9번을 옆에 딱 붙을 수 있는 마필 자체들은 외곽에 9번만 강력한 지금만 딱 붙을 수 있는 세력입니다. 근데 얘도 선행으로 레이스를 행해야지만 조금 더 뛰는 스타일이죠. 근데 유성한 기수 같은 경우는 선행마를 가지고 무조건 선행을 가는 기수는 아닙니다. 따라가는 전개도 어느 때보다 많이 하는 기수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말들의 능력을 꼬집어내는데 상당히 잘해요. 9번만 강력한 지금도 충분히 여기에서는 도전이 가능한 세력입니다. 이게 1400m 1분 27초 3을 뛰었을 때 은혜의 레코드한테 7만 시인을 이겼던 마필입니다. 화만식 기수가 지난번에 선행으로 무리한 전개 직전 경주 10월 2일 경주에서는 앞선에 빠른 말도 못하고 보니까 따라가는 전개 뭐 머리만 피하면 됩니다. 6번 보내놓고 그 옆에 딱 달라붙으면 돼요. 유승환 기수가 잘하는 거 6번 9번의 막건도 일단 중배당으로 가져가고요. 배당이 터진다면 5번만 내길의 별이라는 마필입니다. 요거 지금 거의 뭐 안 팔리고 있는 마필이고 인기 한 8위, 9위 정도로 팔리는 마필입니다. 근데 지금 국내선 5등급 경주에 나오면서 최근 3번의 경주에서 의외로 강한 상대들과 만나면서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이혁 기수가 전담으로 타고 있었던 마필이고 지난번에 유승환 기수가 중위권에서 마지막에 때려버렸을 때 중속에서 끌고 가려는 힘도 일단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여기서 쉽게 끝나는 마필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그렇게 능력마 자체가 없는 경주 편성이에요. 그렇다면 5번마 내기레벨이 2주 만에 빠른 출전이지만 혈통적인 기대치 그리고 따라갈 수 있는 5번째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경주 편성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을 축으로 9번과 5번 한번 이렇게 한번 노려보겠고요. 1번마 럭키선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라스트에 엄청난 걸음을 올라왔죠. 근데 이게 2세 마필인데 야 1400m를 뛴다는 거 400m를 늘려서 출전한다는 게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2번마 금화 스위프트도 현장에서 체중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 체중이 18kg가 불었잖아요. 너무 불었고 3번마 골드하나 같은 경우도 1번하고 3번이 같이 라스트에 취입을 할 겁니다. 근데 직전 경기 너무 취입 타이밍이 늦어요.
그래서 이제 마방에서, 전성기 중에서 마방에서도 그걸 알고 일부러 지금 1400m 거리를 늘려서 출전하고 있는 모양인데 괜찮습니다. 3번마 골드아너까지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마 골곤일척을 축으로 9번, 4번, 9번, 5번, 3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경주입니다. 국리선 4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7번화 청담테크 1600m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10마리만 딱 띄어야 됩니다. 청담테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초반에 약간 무리하지 않고 중간 정도 추진하면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죠. 결정력도 많이 살아나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여기는 부담량이 올라가 있다는 게 약간의 단점이지만 그래도 말의 상태는 이상 없다는 판단이고요. 1번마 슈퍼액턴도 일단은 부담량 55인데 추입력이 가장 좋습니다. 일단 따라가는 전개에서 추입을 해야 되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그 중에 제가 좀 더 세게 보는 마필은 6번마 블루참이 되겠습니다. 지금 애가 승급전에 맞으면서 의외로 지금 덜 팔리고 있습니다. 청담탱크보다 지난번에 블루참이 한 타임 정도가 더 빨라요. 그리고 스타트 능력도 괜찮고요. 추진하면서 지난번에 감량이 때문에 지난번에 승부를 봤는데 이번에 부담량이 승급전에 맞았지만 부담량 54입니다. 해볼만한 상대를 만났다고 판단돼요. 조교도 상당히 잘 해놨고요. 주행 자세도 크고요. 524km의 혈통적인 기대치도 상당히 높은 마필입니다. 7번마 청담탱크와 1번마 슈퍼액톤 이런 마필들도 많이 팔리겠지만 6번마 블루참 완전히 이제 변화가 왔다고 판단되고 있는 마필이에요. 현장에서 이 524km만 맞으면은 한 번 더 놓고 한번 때려볼 생각입니다. 포지션도 보면은 6번마 블루참이 네 번째 정도, 다섯 번째 정도로 따라갈 수 있다고 판단돼요. 임다빈 기수가 최근 말타는 모습을 보면은 따라가는 전개보다는 앞선에서 붙어서 해결하는 경주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 맥락입니다. 일단 6번마 블루참 얘를 한번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마 야무지 망쳐 역시 괜찮습니다. 얘도 이제 1600m의 첫 경험이지만은 계속 차분하게 전개를 하면서 더 뛰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6번하고 8번하고 같이 이제 비교를 하면은 저는 6번이 좀 더 낫다고 판단돼요. 그렇기 때문에 6번을 넣고 7번, 8번, 1번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때리고 버치고 딱 두 방의 막건으로만 정리가 되는 경주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4번마 바디스타가 되겠습니다. 일단 장거리 경주가 좀 더 유리한 마필이고 8월 27일 경주 때는 늑발을 하면서 57의 부담량을 가지고 오래 함께하지 않게 완벽하게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10월 1일 경주 때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의 늑발을 했지만 12번 게이트에서 완전히 적극적으로 밀어가지고 최대한 앞선에 붙었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도 의외로 빠른 말들이 많지만 추입형의 스타일의 마필이고 부담량이 3kg가 내려왔습니다. 해볼 만한 편성에 맞았고요. 충분히 컨디션 조절을 하고 있는 만큼 송재철 기수가 지난번만큼만 타주면 돼요. 지금 이번 경주 혼합 4등급 경주 편성인데 그런데 이렇게 그렇게 센 레이스는 아니에요. 3번만 오래 함께 하자는 여기서는 축막감으로 판단됩니다. 58의 부담량인데 지난번에 킹덤 스톰을 8마신을 이겼거든요. 근데 의외로 잘 뛰더라고요. 그리고 57의 부담량을 짊어지고도 뛰어봤던 마필이고 병합 쪽에도 국내선 4등급 나운홀 스나이퍼 1호에 7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이라고 병합 쪽을 하는데 거의 밀리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3번을 인정하고 2번마 킹덤 스톰에다 한 방을 때리고 들어갑니다. 3번, 2번 요거는 이제 인기만 인정하는 경주 편성입니다. 지난번에 57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 마필에 대한 변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번에도 문성혁 황순도 트랙라이더가 직접 조교를 하는데 걸음걸이가 너무 좋습니다. 이 황순도가 조교를 하면서 확실한 변화가 왔던 마필이에요. 이번 킹덤 스톰 요거 좀 마방을 이적한 마필이잖아요. 요거까지 가져갑니다.
일단 3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두 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만 논스톱 기상은 모래를 좀 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모래를 얼마만큼 잘 피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약간 걱정이 되고, 5번만 빅야크는 약벽기가 있는 마필이잖아요. 약벽기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든가 빠른 흐름을 만나면 안 돼요. 그냥 차분하게 레이스를 전개하는데, 제가 봐서는 5번만 빅야크는 모래를 피하는 게 좋고, 지난번에 마이너스 19kg 체중이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이 체중도 일단 좀 더 보강을 해야 되고, 미리 오수철 기수가 조교를 지난주 일요일날 실시를 하더라고요. 알고. 근데 아직까지는 주행 밸런스, 요게 이제 펜스 전개를 해야 된다는 거, 요게 약간 단점입니다. 자, 그래서 8경주는 3번, 2번 인정하고, 배당이 터져본다면 4번 바디스타, 요거까지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200m 안말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3번마 대지의 여인은 일단 기본기를 일단 가지고 있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 경주인데 제가 12, 11의 주력 막고를 때리면서 이걸 적중시켜드렸던 마번입니다. 1400m에 특화된 마필이고 1200m도 충분히 도전이 가능합니다. 모래만 피하면 엄청나게 뛰는 마필입니다. 모래를 맞으면 안 되지만은 모래만 피하면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마필이에요. 근데 안쪽에 1번 화이트 퀸을 빼놓고는 발빠른 마필 자체들이 없습니다. 3번은 대지여인이 선행, 선입, 외곽, 전개까지도 가져가겠고요. 무조건 밀고 갈 겁니다. 1번은 화이트 퀸 13주의 공백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말이 이번에 상당히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1200m까지는 공백과 골마겹 이런 게 조금 이상이 없잖아요. 근데 1번 화이트 퀸이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이 선행을 가고 4번이 옆에 붙고 그 다음에 1번 화이트 퀸인데 의외로 의지가 좋습니다. 컨디션이 많이 끌어올라왔어요.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만큼 지난번에 완전 루이살 라운상젤 엄청나게 강한 상대였고, 마이트즈 샤크짱 지금까지 뛰었던 말들을 보면 화이트 퀸이 엄청나게 센 마필과 뛰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 화이트 퀸은 무조건 가져가야 됩니다. 3번만 대지여인은 일단 안정적인 충막감 3번을 놓고, 네모 프린세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범현이가 약간 스타트가 늦었잖아요. 차범현 기수의 단점은 매번 스타트가 늦는다는 거, 요게 단점인데 모래를 맞으니까 아예 맥없이 못 올라옵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일단 11주의 공백 때문에 못 올라왔다고 판단되지만 모래를 맞고는 아예 또 맥없이 무너졌어요. 4번만 네모 프린세스는 일단 현장에서 한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막 좋아진 건 없어요. 3주 만에 빠른 출전이기 때문에 강한 조교는 필요 없었겠죠. 일단 3번을 축으로 9번만 샤이더니 퀸에다가 일단 한 방을 때리고 들어갑니다. 근데 얘도 제가 봐서는 적정 체중이 450kg대가 적정 체중으로 봅니다. 지난번에 473kg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무너지는데, 샤이더니 퀸도 현장에서 체중이 빠져야지만 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체중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체중이 지금 450kg대에 입상이 성공하고 470kg대에서는 지금 전혀 착승권도 진입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샤이더니 퀸도 현장에서 체중 체크해야 되고, 6번마 몬약제냐타는 마지막 추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9마리 단출한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날라오는 건 6번 뿐이 없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이번 9경주는 3번이 가장 센 마필입니다. 3번이 가장 센 마필이고, 나머지 마필들은 현장에서 체중과 상태 파악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국리선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마지막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전반부에 3경주, 5경주하고 딱 때려먹고, 그 다음에 이번 10경주 마무리 승부경주, 추천경주 들어가면서 정확하게 임팩트 있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게임화의 저점 경주입니다. 일단 안쪽에 이번만 대물, 지난번에 콜조이가 선행을 가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1인을 마지막에 보였던 모습입니다. 상대들이 상당히 콜조이는 선행을 가야지 되는 마필이었기 때문에 그 마필을 가고 나서 이제 따라가는 전개를 했다는 마필이고요. 안토니오 기스가 54.5kg, 앞선에 무조건 붙어야 되는 세력인 마필입니다.
4번마 에너자이저는 지난번에 58에 부담량 갖고 무너졌는데 이번에 부담량이 오수철 기수가 타면서 54kg까지 내려왔습니다. 일단은 이준철 조교사가 마필의 특징을 알고 감량 기술을 기승을 시켰어요. 근데 4번마 에너자이저도 딱히 그렇게 컨디션 자체가 많이 올라왔던 마필 자체는 아닙니다. 2번과 4번을 일단 저는 좀 뒤로 돌려놓고 한번 때려볼 생각입니다. 확실하게 좋아졌고 걸음걸이에 변화가 왔던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입도 좋고 앞에도 가고 뭐 선추입 자체가 자유로운 마필이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인기권에 잠깐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앞선이 7번마 질주번하고 5번마 매직그레이스, 여기에 7번마 질주번, 외곽에 있는 12번마 정상제트까지 엄청나게 빠른 마필들이 앞선에 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12번마 정상제트도 김태희 기수가 앞에 가야 되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저는 이 정상제트가 선행을 못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안쪽에서 밀어서 중속에서 밀어서 가버리더라고요. 이번에 12번 게이트 1200m지만 무조건 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7번, 4번, 2번 이런 마필도 5번 이런 마필들을 앞선에서 경합할 수밖에 없어요. 그 반면 따라가는 마필,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 마필을 놓고 중배당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 승부 경주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박성희가 준비를 잘했던 마필을 찾았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 한번 제대로 한번 추천 경주를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0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박송 10월 29일 토요 경마 철저히 준비를 했고요. 준비한 만큼 성적이 나올수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요. 진짜 자신있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팩트 있게 꼭 승리할 수 있는 경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